네, 오늘 시장 이슈와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블루로크의 이동훈 이사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거래소 코스닥 좀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 자체는 상승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오늘 LG전자라든가 이런 대형 IT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초반부터 지수 자체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워낙 오늘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좀 강했고 나스닥 시장 자체가 강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근접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좀 연동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증시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미증시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참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상승세는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런 국면에서 좀 강세를 두드러지게 보였던 업종도 있었는데요. 증권주였습니다. 증권주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증권주의 실질적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 한때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나 급등할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고 이 시각 현재도 그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라젠이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는 것이 어제 신라젠 거래대금이 2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티슈진 거래대금이 1조 원이었습니다. 두 종목을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3조 2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수하던 주체들로는 충분히 물량을 다 청산하고 나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제약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다가 최근에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거의 감지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신라젠과 티슈진 합쳤을 때 두 종목의 신용이 단기적으로 한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세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단기성 매수 물량만 들어가면서 장중에 하락 쪽 그리고 하락하면 살짝 반등하다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IT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종목들별로 좀 편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테스라든가 아니면 ST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 테라세미콘, 그 유진테크, 그리고 한미반도체, GST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업종 전체가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제약주에 워낙 자금이 여전히 쏠려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업종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체로 보면 PR 기준으로 볼 때 5배에서 7배 사이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어떤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에서 매수가 집중됐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IT, 특히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그대로 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은 오늘도 IT 업종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략하고 최근에 이동훈 이사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내일 정도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매매 자금이 상당히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도적인 어떤 매수 주체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주체인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축소가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매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와 단기 매수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신라젠은 거래대금이 1조 원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노리는 매수세는 들어가겠지만 추세적인 매수세는 계속 이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높아서 또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니까 지수가 내려가게 되고 지수 내려가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들의 매도가 추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에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수 따로 그리고 종목들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부터는 자금의 분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제약주에 집중하고 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서 또는 제약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랐던 그런 흐름이 이제 멈추게 되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제약주만큼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약주의 매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거래 대금을 흡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코스닥 IT주들이거든요. 그래서 IT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IT 기업들이 살아서 움직였고 재거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참여가 줄어들게 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물 매도 여력이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선조정이 좀 나오면서 가격 부담을 상당히 덜어냈다라는 점들, 그리고 연말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내면서 그동안 좀 환율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덜어내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뭐 업종으로 보면 IT라든가 뭐 소재 쪽이라든가 뭐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증권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또 관심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 쪽은 제가 지난번에 증권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IT 쪽에서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하다 보면 이게 진공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공 상태가 중요한데 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내면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한 반도체용 진공 펌프 생산 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어떤 업황이 좋을 때마다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기업의 매출의 특성이 3년 주기로 AS 매출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 펌프 한번 공급하고 나면 3년 정도 지나갔을 때는 그 공급된 진공 펌프에 대해서 AS가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년 한 2, 3년 정도 매출이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게 된다면 2, 3년 후에 계속해서 또 관련된 매출이 또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았고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이제 좀 완화가 되는 뭐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매도 위의 상태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 쪽에서 이런 어떤 IT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뭐 내년도 실적 대비 PR 뭐 6배,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한 상태에 있는 이런 내러티브 해킹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 내일장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꾸준하게 편입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울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커의 이동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